네, 안녕하세요. 자, 8월의 첫날, 자, 토요일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닉스탁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네. 자, 북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쪽,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또 남부 쪽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운전 조심하시고, 네. 어, 즐거운 주말 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주말에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또 테슬라, 또 주요 종목들 있죠. 이야기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또 질문도 좀 답변해 드리는 그런 공개 방송 시간을 어, 보내보겠습니다. 네. 어, 이 방송은 이제 저의 견해, 저의 생각을 보여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력주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도우실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일주일간 매매가 끝났는데요. 어제 이제 이슈가 생겼죠. 네, 애플이 어,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을 한다고 밝혀가지고 4분의 1 분할인가?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네 주로 이렇게 쪼개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싸 보이게 만들어서 저 주식 만만해 보인다. 그래서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호재로 반응을 보여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요 밑에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론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글씨가 좀 크죠? 네.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주들이 이 애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다른 회사들도 애플을 보고 반성해라. 왜냐, 저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자,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주주들한테만 끌려다니면서 오직 주가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플 봐라, 애플처럼 해라. 주식에서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다 떨어지고 상승할 때 사신 분들 다 손실 보고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시겠죠? 테슬라.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서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그때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보겠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애가 타는데, 하루라도 빨리 호재 발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이렇게 애플처럼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이 회사 경영진들이 센스가 엄청 좋죠.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동시에 주식 분할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주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나중에 주식 분할 이 발표를 나중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모의를 예, 모의를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주기 싫단 말이죠. 이번에는 호실적 발표하고 한 달 있다가 주식 분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호재 이게 그러니까 새 모이죠. 새 모이. 우리가 새죠, 새. 경영자들은 이렇게 얍삽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선물을 몽땅 갖다 주면은 나중에 줄 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나눠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내부자들이 알아서 그 정보가 새가지고 먼저 내부자들이 선취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주식시장은 그냥 뭐 타짜들이 판치는 하우스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뭐 양심적이고 뭐 이런 것을 따지고 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번에 보여준 이 모습에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믿고 높은 가격이지만 정말 조정 한 번 없이 천정 뚫고 계속 올라갔지만 그래도 가서 그 같이 매수를 해주신 분들, 이분들은 그 기대감에 그 예상이 적중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회사 사야 돼요. 네.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하는 회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 주주 친화적이고 회사 운영진들이 잔머리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보실 때도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이렇게 그 신고가 돌파가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 나온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테슬라 이야기. 그러니까 어제 저녁 장은, 그러니까 제 관심 종목이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어제 테슬라를 이제 견디다가 팔았다, 본전치기 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 혼자 다 했어요. 네. 다른 종목들도 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위기 따라서 좀 가는가 했더니 그냥 애플 혼자 다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어제 장 분위기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미국 쪽에 그 이제 라이브 스탁 방송을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라이브 스탁 방송을 자주 보는데 그 채널에서 보니까 시장이 폴링 다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그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어요. 네,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즘 QQQ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상승을 해서 이제 기술주들 ETF인데 여기가 상승을 해서 이제 전 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위로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는 이제 애플 혼자 원탑이었고 페이스북이 조금 뭐 애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좀 우왕좌왕, 이렇게 좀 두리번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았고, 버진, 갤럭틱도 좀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현 상황이 좀 다들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애플하고 페이스북에 이 8%가 넘어가는 10%가 되는 요 신고가 돌파하는 이 상황이 나왔다는 점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한국 차트나 뭐 미국 차트나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선이 돌파될 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승 돌파 갭이 나왔다. 그래서 요 이후에 페이스북의 상승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요만큼 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애플. 네. 애플도 지금 돌파 갭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돌파 갭을 이제 다음 주 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인데, 예, 저 돌파 갭을 지켜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많이 상승하고 조금 하락하고 또 많이 상승하고 조금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상승하고 상승한 거 다 까먹었다.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엄청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상승하고 안 내려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내려와? 그러다가 돌파. 오,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추격 매수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주가 이제 진행 상황을 보이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트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기분이 어떻고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애플의 지금 큰 상승을 보면은 그 전에 급락이 한 번 있었어요. 마이너스 5.41%짜리의 급락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겠죠. 요분들이 이제 대대상승은 끝인가 하고 이 큰 음봉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돌파를 했으면은 여기가 지켜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하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요 이전에 한번 빠졌는데 거기를 메꿔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날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네. 이제 돌파를 했는데 요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영화 보면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재밌게 봤는데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6.25 때 한 고지를 놔두고 이제 한국군과 북한군이 계속 그 주인이 바뀌죠. 예, 계속 이렇게 가면 뺏기고 다시 또 가서 찾아오고. 이제 바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을 여기서 이 타이밍을 100번 살려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 줘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버린다, 그러면 분위기는 급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레이더님, 셀트리온도 지난주 음봉을 주면서 주춤하던데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박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도 GC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센트리온도 지난주 음봉을 주면서 주춤하던데요. 여기 요 음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추세가 깨졌다. 예, 이런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예,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갖고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여기를 폭삭 이렇게 깨버렸죠. 원래 이제 우리가 분봉에서 단타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깨면은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근데 반응을 보니까,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 반응을 보니까 여기서 탁 쏟아졌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견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일단 두고 보자. 여기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이 종목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던질 종목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매도세들은 아니야, 이 종목은 이제 글렀어 하고 막 팔고, 그래서 그 매수세와 매도세들이 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돌파가 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양봉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애플의 주가 차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수익이 잘 나왔고 그 주식 분할을 한다, 이 대형 호재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예, 아무 뉴스 없이 저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정답은 나올 수 없다죠. 예. 이런 급등세가 나오는 것은 호재에 열광을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 차트는 호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결론을 딱딱딱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차트로 가보면 테슬라가 여기서 8배짜리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3배 올라갔을 때, 4배 올라갔을 때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5배 됐을 때도 이건 좀 너무한다 하면서 8배, 9배로 가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뻗고 있던 주가가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이 하락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기본 진행이 있고요. 이렇게 가던 주가가, 잘 가던 주가가 여기에서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만났기 때문에 가다가 꺾인 것이지, 가격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려갈 거야 하면서 내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된 원인은 코로나라는 이 뉴스 때문에 그런 거죠. 뉴스. 따라서 주식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상당 부분. 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진행은 뭐냐면, 뉴스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뉴스가 전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때는 뭐냐면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쇄 반응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올라갔다 꺾인 주식을 가서 살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팔 사람만 생기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셀트리온으로 넘어가 보면, 이 셀트리온을 이쪽 부분에 지금 많이 사신 형태가 보이죠. 네. 어, 이 거래량이 여기서 좀 줄었긴 했어도 이게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양봉들이 치솟고 있는 거 보면은 이쪽 부분에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 시국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경영진들이 우리가 백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었고. 근데 테슬라나 이 셀트리온이나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전망이 좋아 보여서 몰려들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꺾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냐, 뉴스가 없다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 상황에서 극적인 뉴스를 던져줘 가지고 그것이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을 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만약에 애플 주가에 뭐 별 뉴스가 없었다, 혹은 뭐 그 실적이 뭐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 아까 그 말씀드렸죠. 애플이 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차트들은 여기에서 극적인 상승 반전이 나타나려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호재 뉴스가 나타나야 된다. 호재 뉴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극적인 이렇게 큰 급등 반등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래로 푹 빠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반등을 시켜줄 만한 호재가 없다면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잘 챙겨 보시고 뉴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셀트리온 주주다, 저는 셀트리온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했더라도 이 종목을 중장기로 들고 갈 것 같아요. 왜냐? 이 종목은 앞으로 뉴스가 나올 만한 종목인가? 오케이죠, 오케이. 셀트리온이 앞으로 뉴스가 없을 만한 종목이 아니죠. 지금 계속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정은 할지언정 결국에는 나중에 또 뉴스가 나와서 또 움직이고 또 뉴스 나오고, 악재든 호재든 계속 뉴스가 나와 주는 종목이죠. 그런데 셀트리온 말고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듣보잡 종목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TCC 스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의 중장기를 딱 들어갔다. 앞으로 뉴스가,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여 줄 만한 뉴스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뉴스가 1년에 하나나 나올지도 모르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뭘 믿고 매수를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우리나라 뭐 주식하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녹십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 뉴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에 뭐 내재된 힘, 실적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이 종목은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죠. 이런 이제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종목이 앞으로 가망이 없다. 예, 그냥 구제불능이다. 여기서 낙에는 딱 찍어갖고, 이 종목은 앞으로 뭐 더 두고 봐도 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제 그대로 미국 주식에 갖다 붙여 보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과연 이 종목은 테슬라는 가망이 있는가, 가망이 없는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제가 다른 시각이죠. 이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도 지금 여기서 어떤 특별한 뉴스를 내어주지 않으면은 열광적인 매수자들의 쏠림이 나타나서 애플처럼 그런 게 쫙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봉 나타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던지 아니면 세력이 와서 그냥 사버립니다. 세력이 와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위로. 그러니까 뉴스가 없는데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냥 양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 그건 세력이죠. 왜냐? 개미끼리 모여서 그 양봉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나라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텍.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호재가 없었다. 근데 갑자기 봉이 나타났다. 이거 개미들끼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호재가 없는데도 이렇게 뭐 무지막지한 양봉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세력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 세력이 밀어 올리면 그걸 보고 가서 개미들, 뭐 전업 투자자들 가서 다 단타하고 해서 거래량도 이렇게 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운명은 뭐냐면, 이미 지금 추세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에서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조정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는 뉴스를 내어줄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따라서 한없이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려가다가도 자꾸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돌려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요 아래쪽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아까 고지전 이야기 해드렸죠. 저는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경 많이 쓰이죠. 별로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수익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수익을 맛을 봤거든요. 와, 엄청났어요 수익이.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쪽에 사신 분들과 이쪽에서 산 제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사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바로 손실이 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 원리예요. 상승시에 산 사람들은 하락을 했는데 안 팔 수도 없어요. 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반등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상승하고 나서 하락한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확률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 룰인데 그렇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패턴의 이해인 거예요. 패턴의 이해. 그러니까 90%짜리 확률의 패턴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이 중간 부분 어디에서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면 예측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서 사서
불안해 하시는 주주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가가 조정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요. 그러니까 주가의 기본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푹, 그 다음에 반등, 푹. 이게 이제 주가의 기본 진행이에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아시죠? 예. A, B, C, D 아니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렇게 많이 책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가 이제 기본 진행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에 가서 여기 가서 매수를 한다. 매우 모험이에요, 이건. 네. 그러니까 내가 샀다가 뒤로 조정을 당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이런 데나 이런 데 사실 분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상승할 때 가서 사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승할 때 가서 사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상승할 때 가서 사는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상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주식 매매는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 기법이라는 것이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라도 자신만의 기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돈이 벌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된 기법이 있어서 거기다 돈을 그냥 얹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돈이 벌릴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렇게 되면 그냥 생전 이제까지 주식 매매 한 번도 안 해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갖고 여기다 사갖고 테슬라 좋다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네. 벌 수도 있겠죠, 운 좋으면. 근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벌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거의 벼랑 끝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한 짓을 한 건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돼가지고 저때 산 것은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큰 돈 버시려면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도 누가 저한테 지적을 하면은 제 행동이나 제 말이나 제 어떤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와서 네 방 이렇게 지저분하냐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 좋을 리 없겠죠. 예. 그러나 지적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매니아님 어서오세요. 이 테슬라는 이제 기본 진행을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기본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시 조정의 양상과 이번에 조정의 양상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실적이 아주 우수하게 나온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음봉입니다. 마이너스 7%짜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잘 가다가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체 지수와 함께 같이 무너졌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이런 식으로 급락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조금 옆으로는 길게 갈 수가 있겠지만 뭐 이 1100 쪽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식의 급락세가 나오는 이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 제 예상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 CGN인데요. 시가총액 2위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CGN. 네, 넘버 2가 됐습니다. CGN의 주가를 보면은 조정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한 달, 두 달, 석 달의 이런 긴 조정 끝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전망은 다 뭐냐면 와, 저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 여기서 또 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조정이 상당히 길게 하다가 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테슬라는 시젠처럼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뭐 석 달 막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조정하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하락을 여기까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정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두 달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상승으로 돌입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돌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월 13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8월 13일 그러니까 두 달이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13일 그러니까 8월 한 20일 뭐 맥시멈으로 잡아서 8월 한 20일 정도까지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조정 기간보다는 여기 조정 기간이 짧을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니, 예상입니다. 네. 자, 질문 볼까요? 레이다님, 네. 테슬라를 하락이 아니라 횡보를 예상하시는 이유는 테슬라의 기본적인 성장성이 보장되기 때문인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브랜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벤츠를 생각해 보면요, 고급차라는 그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벤츠 고급차, 이 이미지를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노력이 정말 아주 조금씩 쌓여가지고 벤츠는 고급차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박히게 된 거죠. 예. 그런데 테슬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그냥 나타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를 선도하는 브랜드다. 이게 그냥 세계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한 번에 박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벤츠가 몇십 년 동안 해낸 일을 테슬라는 불과 몇 년 만에 해낸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해서 사고 있다. 이거죠.
지금 사실 뭐 전기차가 다른 회사에서 파는 전기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동안 전기차가 많이 나왔었고, 하지만 전기차에 구입하시는 그 구입 대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테슬라에서 모델 3, 모델 Y를 내놓으면서 전기차에 구입하는 대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예.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테슬라라서 산 거지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주입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전기차 닛산 것도 있고 뭐 저기 GM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쉐보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그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만 해도 뭐 전기차 많잖아요. 뭐 코나도 있고 그 아이오닉도 있고.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오닉이 전기차였어? 아 그랬구나. 그럼 아이오닉 사면 되지 뭐 뭐라고 복잡하게 테슬라 사. 예. 뭐 몇 달씩 기다리고 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오닉 사면 되지. 코나 일렉트릭 사면 되지. 왜 굳이 테슬라를 그 가서 막 뭐 단차도 안 맞고 그런데 그리고 뭐 오토파일럿이 그게 이렇게 뭐 사고도 낸다고 막 그러고 또 KBS에서 방송에서 테슬라 이거 뭐 문제 많다 방송도 나오고 그런 외국산 자동차를 뭐 하려고 삽니까? 그냥 우리나라 현대의 아이오닉이나 코나 일렉트릭을 니오도 있죠 니오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6천만원 7천만원짜리 그 테슬라를 사느냐 브랜드 이미지 사고 싶으니까 네, 탐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대단한 거죠. TV 광고를 단 한 1분도 안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텔레비 광고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뭐냐면 이제 테슬라 상황을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자꾸만 예. 솔라 패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 있죠. 이 소프트웨어를 아마 이제 GM이나 쉐보레나 BMW나 이런 데에 이 소프트웨어를 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핸드폰 만드는 삼성한테 팔듯이 이제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팔 거란 말이죠. 아마 구글처럼 될 것 같아요. 구글.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규모의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현대 기아 정도 큰 규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쌍용차 정도 되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냥 기본 뼈다구만 만들어 놓는 거죠. 기본 뼈다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만드는 거가 똑같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 안에 운영체제는 테슬라한테 가서 사오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플폰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엄청난 초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미 다른 회사들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 지금 벌써 엄청나게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만들고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하고. 사실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희생양이기도 해요. 예, 예,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는 그 실험 대상이죠. 네, 실험 대상이라서 사고도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면은 테슬라가 구글을 따라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에 뭐 한 5배는 기본이고요. 기본 한 10배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상승하고 조정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 주가가 조정을 하면은 무슨 그 엄청 막 그 비난을 받는데 주가는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기간이 길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원점 있죠, 원점. 여기서 하락을 해갖고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1파, 2파, 이 주봉인데요. 3파, 4파, 5파. 저 위에 5파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세력주 매매법 보시는 분들이 알려드리는 거 있죠. 여고 패턴. 여기는 과연 대세 고점의 형태일까요?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네.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올라왔을 때, 예. 우리 여고 패턴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기 딱 바라봤을 때 여기가 대세 고점인가요? 아니죠? 네.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대세 고점인가? 거래량 봤을 때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위로. 그런데 이제 이런 예측을 여러 번, 아주 옛날부터 여러 번 해서 잘 맞춰온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후에 예측이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예측을 잘 못 맞추면은 저는 비난을 받아야겠죠. 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패턴 설명했듯이 패턴도 그렇고 예측도 그렇고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확률로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90% 확률로 맞추느냐 아니면 60% 확률로 맞추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예, 1파, 그러니까 2파 지나서 3파 단계다. 위에 4파 단계다. 위로 올라가는 5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은 여기 조정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성장성은, 예, 의심할 바가 없다. 예. 단지 테슬라가 이 주식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주주 친화적이다 하면은 애플같이 얼마나 센스가 좋아요. 딱 적재적소에 적재 타이밍 때 주식 분할 딱 발표해버리면은 주가가 헐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까지 주식들, 그러니까 주주들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살 한번 사고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회사 주식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CEO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러다가 진짜 돌팔매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진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재무 담당 이사들이, 부사장들이 CEO한테 이제 건의를 해야겠죠. 예. 주가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예, 주식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야겠죠. 여튼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9월 달에 있는 뭐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그 배터리에 관련된 중요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조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8월 20일 이상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8월 20일 전에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수직 하락하는 이런 급락, 이런 것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라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여기는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악재가 딱 떠진다, 그러면 급락할 수 있고요. 호재가 딱 나온다,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냐 호재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뉴스가 없이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주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실적이 흑자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서 S&P 500에 뭐 편입 그 기대 그 뿜뿌라고 하죠. 뿜뿌를 엄청 넣었는데 그 호재가 나왔는데 애플처럼 양봉이 안 나와 버렸어요. 이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종의 어떤 좀 그 공매도 세력들 있죠. 세력들이 만든 의도적인 의심되는 음봉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정확히 호재가 나온 이날 대량의 매도를 때려가지고 음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그 주식 분할. 근데 여기도 공매도 세력들이 나서 갖고 공매도를 딱 때렸다. 호재가 나왔는데 음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력들이 그냥 위로 올려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중에 하락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네, 테슬라 자 내려왔죠. 여기 꺾였죠. 월요일날 이쪽으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지금 차트를 보면 뭐냐, 이 거래량 보이시죠? 다 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 부분 7월 31일 날 팔고 나간 개미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이 거래량하고 이제 이쪽을 보면은 주가 차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일 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날 반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테슬라의 조정은 이때 조정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래서 8월 20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의 이 양상은 이런 방향으로 거래량을 계속 줄여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가는 도중에 만약에 큰 호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애플처럼 주가가 튈 수 있지만 그런 호재 없이 스스로 자율 반등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사실 제가 그때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저는 6월 달 전에 샀는데 이 6월 달에 보니까 그 스페이스X에서 막 로켓 막 올리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뿜뿌를 집어넣는 거죠. 뿜뿌를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 네. 그거 스페이스X 그 크루 드래곤 그거 성공하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런 뉴스들이 없었더라면은 그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또 뿜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S&P 500에 뭐 편입될 것이다. 뭐 흑자가 뭐 4분기 연속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뿜뿌 때문에 막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떤 뉴스들이 나와줘야지만 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상승에 따른 조정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또 참고해서 주가의 좀 진행 방향을 좀 보면서 신중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이 사는 거요. 나중에 사야지.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쪽에서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됐냐면 저 아래서 샀으면 됐겠죠. 네, 여기서 샀으면 됐는데 왜 여기 와서 사게 됐느냐. 이 당시에 나중에 모습이 좀 확실히 드러나면 가서 사야지. 뭔 일이 있으면 가서 사야지.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엔 여기 와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날 처음 봐서 사야겠다고 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주식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그 결정을 못 본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 와서 사버리게 된 거예요. 제일 꼭지에 와서. 예. 그러면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그게 사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은 가장 맹점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예. 그럼 떨어질 때 사면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절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면 사야지. 어차피 올라가면서 사는 것은 고점,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나서 보면은 여기서 사신 분들 저가를 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신 분들 올라가네 하고 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신 분들 돌파 전에 사놔야지 이렇게 사신 것이고, 돌파하네 하고 산 거고. 하지만 이 예측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잘 상승해서 그 예측이 맞은 거지 내가 잘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 왜냐?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맞춰갖고 해온 매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들. 네. 나는 한 10년 전부터 항상 내가 이런 데 사면 이렇게 올라갔어.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번에 그냥 다들 한 번씩 사보신 거잖아요. 네. 양심적으로. 근데 샀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돼서 잘 얻어 걸린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이런 건데 나중에 사야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식당에서 그 음식 주문하듯이 막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이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본전치기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중에 나중에 싸지면 다시 살려고요. 주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거의 뭐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래서 첫째, 분할 매매.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기본 이론과 추세를 모르면은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가서 분할 매매를 하면은 손실만 계속 커지고 못 견뎌요. 근데 만약에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가서 샀어요. 분할 매매로 샀어요. 하락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중에 상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그냥 회사가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장주를 사냐면 성장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는 적어도 파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기 하락 추세에다 대고 분할 매매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사실 뭐냐면요. 일부분만 알아서는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뛰어들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라도 간단한 거지만 본인의 확실한 매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주식이 뭐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산다. 그리고 기다리면 계속 갈 거야. 너무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도 사건, 여기도 사건. 예.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은 아, 테슬라 그때 샀어야 됐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절대 최저가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살 수가 없어요. 사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런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조정을 견디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신들은 쪽집게가 아니고요. 그냥 운 좋게 사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테슬라도 여기도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파신 분들이 내가 매매를 잘했다.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안 팔았으면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거의 과잡값이나 벌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진짜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매매를 해놓고 나서 혼자 앉아갖고 다 킥킥 웃으면서 나는 잘했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론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주식은 정말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그렇게 수익을 안겨준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뭐 주식 분석 말씀드리려면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들으시면 머리 복잡하시니까 나중에 또 계속해서 테슬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주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이번 참에 좋은 공부 하신다 생각하시고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고 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 참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력주 매매법 또 수강 신청해 보세요. 자, 다음에서 위닝스탁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은 안내문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시청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